스태프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라앉은 새벽, 도시는 아직 밤의 체온을 품고 있었고 택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느리게 흘렀다. 손비나는 그 물방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주소 하나, 골목 하나, 초인종 하나, 그 단순한 순서를 끝내 실행하지 못한 시간이 무려 15년이었다. 내릴 때 택시기사가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대답을 잊었다. 발끝에 닿은 자갈의 감촉이 유난히 거칠었다. 골목 끝, 낡은 벽돌담 위로 덩굴장미가 뒤엉켜 있었고 그 뒤편으로 작은 주황빛 등이 떨리듯 흔들렸다. 그녀는 막연히 생각했다. 저 문 너머에 시간이 묻혀 있을까 아니면 나만 묻혀 있을까? 심장이 북처럼 두드렸다. 촬영장에서 브라보를 받던 그 담대한 호흡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수 손비나가 아니라 엄마 없는 아이로 15년을 버틴 한 사람이 오늘 비로소 문 하나 앞에 섰다. 현관 앞 우편함은 빗물에 젖은 전단지로 가득했다. 모서리가 말린 종이들 사이로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낡은 종이들이 마치 세월의 경고문처럼 보였다. 벽돌 사이 시멘트는 부서져 작은 가루가 턱선에 붙는 공기 중에 떠다녔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무대에서 하이노트를 올릴 때의 떨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 직전 맞닥뜨리는 공허의 떨림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추고 다시 누르려다 또 멈췄다. 아마도 두려움의 이름은 실패가 아니라 대답이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문이 열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손끝에 스며들었다. 눌렀다. 딩동 소리가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파도처럼 한 번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달아진 경첩이 삐걱 소리를 낼 거라 예상했지만 그저 탁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며 틈이 벌어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나타난 건 마른 듯 투명한 눈동자였다. 누구세요? 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목이 잠겼다. 엄마 맞으세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공기 중에서 떨렸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숨소리 끝에서 문은 더 열렸다. 들어오려무나. 그때 비나는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발 뒤꿈치가 걸려 넘어질 뻔했고 그 작은 비틀거림에 15년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작았다. 안방과 부엌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반 위 하늘색 대야, 가장자리 칠이 벗겨진 밥공기, 그리고 싱크대 아래로 비집고 나온 녹슨 배수관. 벽에는 달력이 3장이나 겹쳐 걸려 있었고 맨 위에 달력만 현재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달력의 모서리를 바라보다가 견딜 수 없이 울컥해졌다. 엄마 집이에요. 엄마 집이 이렇게 초라해요.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리고 눈물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울음이 솟구쳤다. 무대에서는 딱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울음. 그 울음이 오늘은 등을 덮쳤다. 어깨가 흔들렸고 손끝이 저려왔다. 엄마는 미안하다, 비나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끝까지 완성되지 못한 채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부엌 식탁 위에는 노랗게 바랜 봉투가 묶음으로 놓여 있었다. 엄마는 그것을 조심스레 밀어냈다. 내 생일, 입학식, 졸업식, 무대 데뷔 날마다 썼던 편지야. 보내지 못했어. 돈을 벌려 공장에 나가야 했고 병원비에 치이고 빚쟁이를 피해 숨느라 주소를 제대로 묻지도 못했어. 말마다 가시가 달려나올까 봐 입을 닫았고 닫다 보니 시간이 나를 닫아버렸어. 비나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삐뚤고 조심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비나야, 오늘 케이크 대신 빵을 먹더라도 내년엔 꼭 켜진 케이크를 사주고 싶다. 울음은 더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숨이었다. 끝내 숨을 쉬게 하는 울음. 방 한쪽 서랍을 열자 다른 봉투들이 더 있었다. 소녀의 그림처럼 서툴게 그려진 케이크, 초 3개, 웃는 얼굴.
엄마는 그 그림을 미안한 눈으로 바라봤다. 음반 사인회를 100번 해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손이 이토록 떨린다. 엄마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모세혈관이 얇게 드러난 그 손등에서 세월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작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엄마는 티백을 2개 꺼냈다. 다이소에서 산 것 같아 보이는 싼 컵이었지만 그 순간 세계의 가장 귀한 잔처럼 보였다. 비나는 컵을 2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팔목으로, 어깨로, 가슴으로 번졌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어. 왜 전화번호부의 빈칸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봤는지 그때는 몰랐어. 이제 알겠어. 내가 부르던 모든 사랑 노래는 사실 엄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는 걸? 그래서 나는 계속 숨었어. 숨다 보니 어느 날 내 삶이 구석에 먼지처럼 밀려 있었지. 미안하다. 그 말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비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고백을 쌓는 날이 아니라 고백을 풀어놓는 날이야. 미안함을 쌓아두는 집은 더 초라해지기만 해. 우리 미안함을 꺼내 햇볕에 말리자. 언젠가 바삭하게 마르면 바닥에 쓸어 담아버릴 수 있게. 오늘은 무대가 아니라 식탁이 메인이어야 해. 2 사람은 좁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밥을 푸던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숟가락이 밥그릇의 옆면을 건드리며 내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 마음을 울렸다. 밥알 하나하나가 말이 되고 그 말들이 뱃속에서 문장을 이룬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가장 쉬운 말들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아이러니를 오늘에서야 극복하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비나는 엄마의 방을 슬쩍 둘러봤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엄마, 초등학생 비나가 손을 흔드는 사진, 모서리가 달아 색이 바랜 증명사진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어제들이 오늘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엔 붙잡혀도 좋았다. 붙잡히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가수가 아닌 딸로서 걷는 길,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대신 방 한가운데 전구 아래에서 받는 빛, 그 빛은 눈부시지 않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 콘서트에서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섰다. 조명이 순식간에 그녀를 감싸 안았다. 관객석은 어둡게 물들었고 조용한 숨들이 하나의 바다를 만들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문 하나 여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엄마 집은 생각보다 더 작고 낡았어요. 저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고요. 그 말이 홀로 날아가 관객의 가슴에 꽂혔다. 객석 곳곳에서 숨이 가라앉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어서 노래를 불렀다. 라라라 자장가. 하필이면 가장 단순한 멜로디에 가장 무거운 진심이 담겼다. 가사 한 줄 한 줄 사이로 엄마의 15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의 밤, 골목길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하나가 별처럼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상처가 조금씩 봉합되었다. 공연이 끝나고 SNS는 콘서트 장면으로 가득 찼다. 한 관객은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나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그 노래가 나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객은 말했다. 허름한 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담긴 삶이 자랑스러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비나는 그 글들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노래가 누군가의 현관문 손잡이가 되어주길, 그 손잡이를 돌릴 용기 하나를 선물하길 바랐다. 음악이란 결국 서로의 문을 여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엄마